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코초 시노부가 여주인공으로 탄지로와 이어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코초 시노부 같은 경우는 나타고모산 루이아의 싸움 이후로 등장해 꽤나 임팩트 있게 탄지로와 엮이기도 했지만 이후 그냥 서로 다른 노선을 취하며 각자 다른 인물과 이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시노부는 히카 역해 중에서 매력도만큼은 최상권이라 혹시라도 시노부의 비중이 높고 탄지로와 이어지는 히로인이 되었다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평범한 숫쟁이 가문에 태어나 산속에서 숯을 만들어 마을에 내다팔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내려갔다가 날이 어두워지는 바람에 마을 아저씨 댁에서 묵고 새벽쯤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집에 가보니 모든 가족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동생 네이코를 제외한 모두가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탄지로는 절망감에 빠진 채 넋을 잃고 있다가 네지코에게서 미약한 숨소리가 붙어있다는 것에 그녀를 살리고자 그녀를 업고 그대로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 중 네이코는 혈기의 모습으로 변해 탄지로를 공격했고 탄지로는 네이코에게 애원하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날아와 네이코를 걷어차 탄지로에게서 떼어놓았고 칼집에서 길고 얇은 칼을 꺼내며 그 아이는 혈기가 되었어요. 죽일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했죠. 탄지로는 깜짝 놀라 그 여자에게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그 여자는 저는 코초 시노부 귀할대 검사랍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탄지로는 시노부에게 제발 내 동생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꼭 자신이 동생을 낳게 하겠다고 했지만 시노부는 아직 혈기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갔다는 사례는 한 번도 없으니 퇴치를 해야 한다고 했죠. 탄지로는 내 동생은 아직 한 번도 인간을 해친 적도 없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인간을 해치지 못하게 할 테니 제발 봐주라고 애원했지만 시노부는 그런 가장 덜 고통스러운 도구로 죽여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시노부를 막아서며 절대 내 동생을 죽이게 놔둘 순 없다고 하지만 여자랑 싸울 순 없으니 제발 이대로 물러나주라고 했죠. 시노부는 귀할대 검사인 자신에게 일반인자가 저런 소리 한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고 그럼 막아보시던가요? 라고 한 뒤 탄지로를 돌파했습니다. 탄지로는 시노부의 엄청난 스피드에 당황했고 시노부는 거의 눈에 안 보이는 움직임으로 탄지로를 지나갔는데 그녀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손을 뻗어 시노부의 발목을 잡았죠. 시노부는 일반인 자신의 움직임을 간파했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탄지로는 죄송해요 라고 하며 발목을 놓아버린 바람에 시노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당황하며 달려왔고 시노부는 일륜도로 재빠르게 탄지로의 목을 대며 당신 어떻게 저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라고 했죠. 탄지로는 당신에게서 좋은 꽃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를 따라가다 보니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후각이 좀 좋아서 인간에게서 이런 꽃향기가 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 말에 뭔가 몽글몽글한 기분이 들었지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며 네이코를 향해 다시 공격하려고 했고 탄지로에게 동생은 이만 포기하라고 했죠. 그때 탄지로는 당신의 언니나 동생이 그렇게 혈기가 되었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소리쳤고 시노부는 그 말에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그 틈에 네이코의 앞으로가 양팔을 뻗으며 보호했고 시노부는 그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죠. 그녀는 어린 시절 약사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혈기의 습격으로 인해 부모님이 죽었고 언니인 카나이와 둘만 집안에 숨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시노부의 훌쩍거리는 소리에 위치를 혈기에게 들켜버리고 말았고 그 혈기는 거기 숨어있었구나 라고 하며 저벅저벅 돌아왔죠. 그때 공포에 질린 시노부의 앞에 언니인 카나이가 양팔을 벌려 보호했고 내 동생만큼은 반드시 지켜주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 혈기는 무기도 없는 네가 무슨 수로 나를 막겠다는 거냐 라고 하며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어떤 거대한 몸집의 사내가 그 혈기의 목을 도끼로 베어버렸죠. 그는 바로 귀할대 검사 히메지마 교메이. 교메이는 그녀들을 구해준 뒤 부모의 일은 유감이라며 오늘의 고통을 부디 잊고 살아가길 바란다며 연부를 읊었습니다. 그의 카나이는 교메이에게 나도 당신처럼 귀할대가 되고 싶다며 엉겨붙었고 시노부 역시 언니를 따라 그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죠.
사실 시노부는 귀할 때 검사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지만 유일한 가족인 언니가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휩쓸리게 된 거였습니다. 교메이는 그런 코초 자매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 거대한 바위 하나를 가리키며 이걸 조금이라도 옮긴다면 귀할 때 교육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죠. 카나이는 처음에는 자신 있다며 열심히 낑낑거렸지만 되지 않았고 꼭 귀할 때 검사가 되고 싶은데 무슨 수가 없냐며 좌절하자 그런 카나이를 위해 시노부는 머리를 써 그 바위 밑에 댐을 만든 뒤 지렛대 원리를 사용해 그 바위를 움직인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초 자매는 귀할 때 검사가 되었고 카나이는 출중한 실력으로 주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카나이는 어느 날 시노부에게 혈기를 퇴치하고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혈기들은 원래 인간이었던 존재 한번 인간을 해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지만 인간을 해치기 전이라면 그저 무잔에 의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죠. 시노부는 그런 카나이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카나이는 계속해서 혈기를 인간으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시노부 역시 그런 카나이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카나이는 혈기에게 살해당하고 말았고 시노부는 혈기에 대한 증오심이 커져서 혈기만 보면 가차없이 죽게 되었는데 이번에 탄주를 만나게 되며 다시 예전 카나이가 했던 말들이 떠올라 메이코를 죽일 수가 없었죠. 시노부는 그래서 약해 빠진 당신이 어떻게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린다는 소리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일단 동생을 혈기로 만든 혈기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지금 네가 태초의 혈기 무잔을 찾겠다는 소리냐며 어이없어 했고 그는 엄청나게 강한 존재 너같이 평범한 인간은 곧바로 살해당할 거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다면 너도 귀살대 검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떻냐고 제안을 해 탄지로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노부는 탄지로를 귀살대 암주 교매에게 데려가게 되었고 네즈코에게는 대나무 잎마개를 물려놓은 뒤 자신의 나비저택에 데려가 지켜보기로 했죠. 교메이는 시노부의 부탁으로 탄지로의 교육을 의뢰받자 교메이는 자신은 재능이 없는 자에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며 커다란 바위로 움직인다면 수련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시노부가 혹시 교메이씨가 바위로 옮기라고 할 땐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며 알려줬던 지렛대 방법으로 바위로 옮겼고 교메이는 아니 도대체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소년이 어떻게 바위로 옮긴 거지? 싶었고 코초자매 이후로 일어난 두 번째 불가사의한 일에 어쩔 수 없이 탄지로를 수련시켜주게 되었죠. 교메이의 수련은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감각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며 온갖 혹독한 훈련을 시켰고 탄지로는 몇 번이고 기절하고 깨어나며 성실하게 수련에 임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렇게 혹독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참가하기 전날 나비저택에 들러 네즈코에게 인사를 했고 시노부에게 도대체 시노부씨는 어떻게 교메이씨의 혹독한 훈련을 이겨냈느냐며 자신은 몇 번이고 죽을 뻔했다고 참 대단하시다고 감탄했죠. 시노부는 저는 교메이씨 말고 다른 교육자한테 수련 받았는데요? 라고 답했고 탄지로는 자신은 지금까지 시노부처럼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도 이겨낸 훈련을 자신이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탄지로는 엄청나게 강한 육체를 가지게 되었고 귀할대 선별시험을 압도적으로 통과하게 되었죠. 그 이후 시노부는 네이코를 다시 탄지로에게 돌려주게 되었고 탄지로는 네이코와 함께 귀할대 임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아사쿠사 거리에서 부잔을 마주치게 되었고 부잔이 인간 행세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먹었죠. 부잔은 탄지로가 자신을 알아보자 주변에 있는 인간 한 명을 혈기로 만들어버린 뒤 그 자리를 빠져나갔고 탄지로는 그 혈기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타마요가 탄지로를 구해주게 되었고 탄지로는 타마요에게 메이코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무장이 보낸 자객인 스사마루와 야바가 타마요의 아지트를 뚫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스사마루의 색실공들을 쳐내며 이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두 마리의 혈기의 혈기술이 합쳐지자 쉽게 제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스사마루의 자꾸만 궤도로 바꾸던 공이 정직하게 일직선으로 날아왔고 스사마루는 야바 도대체 뭐하는 거야? 라고 하며 뒤를 돌아봤는데 야바의 몸은 파랗게 질려 소멸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노부가 씨 웃고 있었고 탄지로는 그 틈을 노려 당하고 있는 스사마루의 목을 베어낸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시노부에게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그냥 너네가 아사쿠사거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랜만에 네이코나 볼까 돌아다녔는데 우연히 혈기들의 움직임을 도착했고 그 혈기를 따라와 보니 이곳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시노부는 아직 혈기가 2마리가 더 남아있다며 일륜도를 도와들었고 타마요를 향해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마요는 설마 너 코초가의 딸이니? 라고 물었고 시노부는 당신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아요? 라며 경계를 했죠. 타마요는 설마 코초가의 약사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네가 귀할때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설마 그 아이들이 혈기에게 살해당한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시노부는 타마요를 자세히 보고 뭔가 새록새록 기억이 떠올랐고 설마 타마요씨? 어째서 당신이 혈기의 모습으로 있는 거죠? 라고 했죠. 타마요는 시노부의 부모님에게 약재수를 알려줬던 스승이었고 어린 시절에 고초자매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던 시노부의 모습을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타마요는 자신은 수백 년 전부터 혈기였고 무잔을 없애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속죄하기 위해 약재수를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아픈 이들을 치료해주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시노부와 타마요는 그간의 묵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노부는 지금껏 혈기들은 그저 죽여야만 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지만 네이코와 타마를 보며 그 편견이 조금씩 깨지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그렇게 타마요와 함께 여러가지 연구를 같이 하게 되었고 탄지로는 이후 임무를 받아 쿄가의 저택으로 가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곳에서 자신의 기다릴 동기인 제이치와 이노스케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행방불명된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쿄가이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쿄가이는 방이 바뀌는 혈기술로 이들을 교란시켰는데 탄지로는 타고난 후각과 교메에게 수련받은 예민한 감각들을 활용해 쿄가이가 있는 곳을 곧바로 찾아내며 상대했죠. 쿄가이는 그런 탄지로를 보며 참객들을 알렸지만 탄지로는 빠르게 접근해 일륜도로 쿄가의 목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치와 이노스케는 그런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같은 동기인데도 실력 차이가 꽤나 많이 난다는 걸 알았고 탄지로는 교메이 씨의 수련에 비하면 이 정도 혈기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며 교메이를 떠올렸고 자연스럽게 몸소리가 쳐졌죠. 그 뒤 탄지로 일행은 나타공원산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뒤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비알테 검사들이 거미독에 중독되어 있거나 조종당하고 있는 상황. 탄지로 일행은 흩어져서 검혈기들과 싸우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탄지로는 어째서 비알테 옷을 입고 있는 검사들이 자신을 향해 공격하는지 당황스러웠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그때 조금이나마 의식이 남아있던 검사가 지금 우린 혈기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우릴 버리고 어서 도망가라고 했죠. 탄지로는 꼭 당신들을 구해주겠다며 감각을 집중하기 시작했고 비로소 비알테 검사들을 조정하고 있는 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그 실이 이어져 있는 곳을 쭉 달리며 갔고 그렇게 그곳에 있는 엄마 검열기의 목을 베어버리며 일단락시켰는데 그 순간 아빠 검열기가 분노하며 뛰어와 탄지로에게 육중한 주먹을 날렸죠. 하지만 탄지로는 그 주먹을 칼로 가대한 뒤에 그대로 버텼고 아빠 검열기는 내 주먹을 맞고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인간은 없을 텐데 라며 놀랐습니다. 탄지로는 그 정도 주먹은 내 스승님인 교메이 씨의 괴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아빠 검열기의 괴력은 교메에게 수없이 내다꽂아지며 기절했던 탄지로로서는 충분히 버틸만한 괴력. 탄지로가 힘으로 아빠 검열기를 밀어내자 아빠 검열기는 이 자식 힘이 엄청나게 강하잖아 라며 당황했죠. 탄지로는 이미 교메이가 말했던 그 바위를 지렛대의 원리가 아닌 순수 힘으로 밀어버릴 정도까지 성장을 했고 그대로 아빠 검열기의 목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 탄지로는 나타고모산의 우두머리인 하야노 루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치열한 공방전을 시작하게 되었죠. 한편 제이치는 형 검열기와의 결전을 펼친 후 그 혈기의 목을 병력이 있음으로 베어버리긴 했지만 제이치 역시 독에 중독되어 쓰러지게 되었고 눈앞이 흐릿해지게 되었습니다. 제이치는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어떤 선녀가 사뿐히 날아왔고 제이치는 이곳은 천국인가요? 천사가 있네? 라고 했죠. 시노부는 그런 제이치에게 해독 주사를 놓아주며 독에 중독되어서 그런지 헛것을 보는 거냐고 부드럽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한편 탄지로는 루이의 압도적인 거미줄 기술에 맞서서 싸우고 있었는데
루이는 이 거미줄의 강도는 강철과도 같다며 너네 검사들은 이 거미줄을 벨 수 없을 거라며 여유를 부렸죠. 탄지로는 자신의 일반 호흡으로는 이 혈기를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한번 거미줄이 날아오자 히노카미카오라를 시연해 그 거미줄들을 전부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의 히노카미카오라는 압도적인 절상력을 가진 날카롭고 강력한 검술. 탄지로는 그대로 뛰어나가 루이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루이의 철통 같은 방어를 전부 깨부숴버린 뒤 그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탄지로는 예전 교메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교메이가 자신의 호흡인 바이의 호흡을 알려주겠다며 혹독하게 수련을 시켰는데 탄지로는 그때 수차례의 몸에 한계치를 느끼게 되었고 실제로 죽을 뻔한 위기까지 몇 번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전 어렸을 때 아빠 탄지로에게 배웠던 히노카미카오라라는 동작이 생각이 났고 그 호흡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었죠. 교메이는 그 모습에 너는 바이의 호흡보단 방금 쓴 그 호흡을 연마하는 것이 좋겠다며 그 방향으로 훈련을 시켜줬었습니다. 탄지로는 역시 교메이 씨와 수련해서 참 다행이라며 다른 어설픈 교육자 밑에서 검술을 배웠다면 이 하얀의 혈기에게 무척이나 애를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싸늘한 기운과 함께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탄지로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왔고 말없이 옆에 있는 네이코를 응시하며 일륜도를 빼들었습니다. 탄지로는 깜짝 놀라서 잠시만요,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기우는 그대로 뛰어와 물의 호흡을 시연했죠. 그런데 그때 시노부가 날아와 기우의 물의 호흡을 막았고 그 반동으로 뒤로 쭉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토미오카씨, 저 아이를 해치지 말아주실래요? 라고 했고 기우는 저 아이는 혈기다, 귀할 때 줄었어, 혈기는 대체해야 한다 라고 하며 그대로 뛰어나갔고 시노부는 그런 기우를 막아보려겠지만 기우의 파워에 상대적으로 완력이 약한 시노부는 튕겨져 나가버렸죠. 그 모습을 보자 탄지로는 열이 받아 시노부 씨한테 무슨 짓이야? 라고 하며 히노카미카오라를 시연해 기우와 맞서게 되었고 둘의 실력은 막상막하로 치고받았습니다. 탄지로는 귀할대주와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불리해질 것이기에 계속해서 기우를 설득해보려고 말을 걸었지만 시노부는 소용없을 거라고 토미오카 씨는 귀할대 내에서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상대, 귀할대에서 미움받는 존재라고 했죠. 그의 기우는 나는 미움받고 있잖아 라고 하며 정색했고 시노부는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귀할대 까마귀로부터 카마도 네즈코와 카마도 탄지로를 본부에 데려오려는 알림이 왔고 그제서야 기우는 칼부림을 멈추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이 걸어갔죠. 탄지로는 시노부에게 속닥속닥 저분은 되게 특이한 분이시네요 라고 했고 시노부는 저는 딱 저렇게 눈치 없고 쌀쌀 맞은 사람은 질색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귀할대 본부에 가게 된 카마도 남매 주들은 귀할대 검사가 혈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분개하며 당장 네이코는 처형해야 한다고 했죠. 탄지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여차하면 네이코를 지키기 위해 주들과의 싸움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노부가 저 네지코라는 아이는 내가 지금껏 연구 목적으로 나주저택에서 관찰하고 있었으며 이후 또 다른 관찰을 위해 일부러 귀할대 검사인 탄지로와 함께 동행하도록 했다며 그 실험은 이미 우베야키 당주에게 극비사항으로 전달해놓고 당주님 역시 허락을 했던 상황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의 주 앞에 있는 카마도 남매에 대한 처벌이 아닌 그동안의 네이코를 통해 알아낸 실험의 결과를 보고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모든 주들이 깜짝 놀랐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했죠. 다만 교메이만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또 시노부 녀석이 뭔가 특이한 짓을 해버렸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우부야키 당주가 나왔고 시노부는 네이코는 다른 혈기들과 다르게 지난 2년간 인간을 해치지 않고도 살아있으며 인간의 피냄새에 유혹도 잘 참아낸다며 또한 네이코는 귀할대 검사를 도와 다른 혈기와 전투도 벌일 만큼 인간에게 우호적이라고 했죠. 그의 우부야키 당주는 그렇다면 네이코는 확실히 무장의 지배를 벗어난 특이 케이스라며 네이코를 통해 무장을 찾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며 네이코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뒤 나비저택으로 찾아가 자신의 동기들과 함께 치료 겸 전집중호흡 상중수련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탄지로가 밤늦게까지 수련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어떤 향긋한 꽃향기를 감지한 탄지로는 슥 옆을 봤습니다. 시노부는 분명히 기차 없이 다가갔는데 라며 멋쩍어 했고 탄지로는 시노부 씨의 기분 좋은 꽃향기는 멀리서도 느껴지니깐요 라고 했죠. 시노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말하는 게 참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네이코를 기도할 때 인정받고 나니까 비로소 언니가 했던 말들이 공감이 간다며 그때 네이코를 죽이지 않도록 설득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탄이로는 저야말로 네이코를 살려주신 시노부 씨를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의 자신의 언니인 카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탄이로는 안타까운 시노부의 이야기에 마음이 뭉클해졌죠. 그렇게 며칠 후 탄이로는 무한열차에서 승객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곳에 먼저 간 주가 있으니 지원을 가라는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의 동기들인 제이치와 이노스케는 부상에서 다 낫지 않은 상태였기에 탄지로와 네이코만 그 열차로 떠나게 되었는데 여기에 도착하자 시노부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탄지로는 이곳에는 어쩐 일이라고 물었고 시노부는 탄지로 씨는 산속에서 쭉 살아서 열차라는 것을 한 번도 봐보지 않았을 테니 보고 당황할까 걱정이 되어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에이 설마 산속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러겠느냐고 손을 내저었는데 그때 마침 무한열차가 역에 도착했고 탄지로는 어떻게 이런 거대한 쇳덩이가 움직이느냐고 기겁을 했죠. 시노부는 그런 탄지로를 보고 웃으며 열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렇게 좌석을 찾아 객실을 걸어가고 있던 이들은 손님들이 뭔가 웅성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쪽을 봐보니 암주 교메이가 엄청난 덩치로 앉아있었고 그 옆에 승객이 교메이 옆에 앉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죠. 그의 시노부는 누가 교메이 씨를 이 임무에 보낸 거냐고 다른 승객들이 불편할 거 생각 안 했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시노부는 그 당황하고 있는 승객에게 자신의 자리와 바꿔주었고 교메이는 시노부 그리고 탄지로 남매구나 라고 알아봤죠. 탄지로는 이번 임무는 피알즈 최강의 전력이라고 불리우는 교메이 씨가 함께 있으니 어떤 혈기가 와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좌석에 앉으려고 했는데 시노부는 자리에 앉지 않고 열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바르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지금 뭐라고 계신 거냐고 물었죠. 시노부는 보통 어떤 한 장소에서 머무는 혈기들은 자신의 혈기술로 무언가 함정을 파놓는 경우가 많으니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등골에서 추출한 약으로 결계를 쳐놓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뒤 시노부는 영무원에게 검표를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검표원의 검표기구가 시노부 가까이에 닿게 되자 검은 연기가 스르르 일어나게 되었죠. 시노부는 당신 뭐예요? 혈기는 아닌 것 같은데 혈기에게 사주를 받은 자인가요? 라고 날카롭게 물었고 검표원은 혈기랑 나는 관계없다며 당황하기 시작하다가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교메이가 그 검표원의 어깨를 툭 잡았고 그 검표원은 교메이의 괴력에 옴짝달싹도 하지 못했죠. 그때 열차 지붕 위에 있던 하연이 렘무는 뭔가 일이 틀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직접 상대하지 않고 쉽게 가려던 게 실패했을 뿐 자신에게는 압도적인 수면 혈기술이 있기에 귀잘대 검사들을 상대하는 것쯤은 손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엠모는 객실에 내려온 뒤 탄지로 일행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이 자신을 응시하자 엠모는 곧바로 손을 뻗어 수면 혈기술을 시연했죠. 엠모의 손을 보게 되면 수면에 빠지게 되는 사기적인 혈기술. 처음 엠모를 상대하는 이들에게는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엠모는 이들이 풀썩 쓰러지자 크크 냈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갑자기 교메이가 도끼를 들어 그대로 엠모의 목을 베어버렸죠. 엠모는 뭐야 이 녀석은 어떻게 내 혈기술에 걸리지 않은 거지? 라며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교메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 시각이 없으니 엠모의 혈기술도 통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엠모는 목이 베었음에도 소멸하지 않았고 열차 안으로 흡수되어 갔는데 어째서인지 엠모는 열차 속으로 들어가자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이게 뭐냐며 비명을 질렀죠. 아까 전 시노부가 열차에 발라놓은 등꽃 추출물은 엠모에게 그대로 독으로 작용이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열차가 한 몸이 되자마자 온몸에 등꽃독을 당한 효과가 발생하며 엠모는 서서히 고통 속에서 붕괴되어 갔고 그 여파로 인해 열차는 선로를 이탈해 넘어지고 말았죠. 엠모가 소멸하자 탄지로와 시노부는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탄지로는 역시 교메이씨가 다 처치를 한 거냐며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뭔가 찜찜했지만 어쨌든 혈기를 퇴치했으니 이곳으로 된 거라며 다친 승객들을 보살펴주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교메이는 순간 엄청난 기이를 느끼고 어떤 곳을 향해 철퇴를 날렸고 그 철퇴는 그대로 어떤 공격과 상쇄되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을 보니 어우 다짜고짜 이 정도의 공격을 해대다니 자기소개도 못하고 죽을 뻔했잖아 라고 하며 눈에 상현삼의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주먹을 매만지고 있었죠. 교메이는 탄지로와 시노부에게 저 혈기는
아주 위험하고 강하다. 너네는 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묵묵히 말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카야는 교메이에게 자신의 이름은 상해삼 아카자라고 밝히며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교메이는 자신의 힘이지만 교메이 귀할 때 암주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암주는 지난 세월 동안 몇 명을 상대하고 죽여본 적이 있었다며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검술이라고 했죠. 그의 교메이는 바이오업을 시연했고 그대로 아카자에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자는 묵직하게 날아온 철퇴를 주먹으로 쳐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힘에서 밀리며 뒤로 쭉 밀려났고, 아카야는 그런 무기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지만 한번 공격한 뒤에 딜레이가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 라고 하며 철퇴의 해수보다 빠르게 교메이에게 접근해 공격을 날렸죠. 그런데 교메이는 그대로 도끼를 꺼내 아카자의 팔을 잘라버렸고, 아카야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나자 곧이어 철퇴가 다시 날아와 아카자의 몸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아카야는 몸을 다시 재생했지만 교메이의 엄청난 실력에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죠. 극한에서 단련되어 있는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괴력, 거기에 전투 센스까지 합쳐진 흥미로운 자였죠. 그의 아카야는 진심으로 싸워주겠다며 파괴살 아침을 시전했고 주먹으로 호공을 때려 날리는 여러가지 원거리 공격으로 교메이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교메이는 거대한 몸집과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스피드로 그 공격들을 이리저리 피해버렸고, 아카야가 빠르게 교메이 후방으로 접근해 공격을 했음에도 그 공격을 회피했죠. 아카야는 이 정도의 실력자는 처음이라며 흥미로워했고 적당히 강한 인물을 만나면 혈기화되라는 제안을 하려고 했지만 이 녀석이 혈기화되면 자신은 물론 코쿠시보까지 위험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노부와 탄지로는 그런 교메이의 모습을 보고 역시 교메이 씨는 최강이다 라며 기뻐했는데, 아카야는 명색이 상현삼의 혈기답게 엄청난 체력으로 교메이와 계속해서 공방전을 치르게 되었고 교메이의 뚫리지 않을 것 같은 방어도 조금씩 뚫리게 했죠. 아카자의 파괴살 아침은 교메이의 강력한 투기를 읽기 쉬웠기 때문에 교메이의 공격을 카운터치며 대응했고 교메이의 몸에는 점점 상처가 누적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교메이 역시 자신의 몸에 상처가 생길 때마다 아카자를 크게 베어버리거나 철퇴로 박살내버렸기에 아카야도 재생을 하기 위해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되었죠. 교메이는 지금껏 만나본 바이오 검사 중 당연 최강이었고, 아카야는 애초에 검사로 이루어진 귀할대 집단에 왜 저런 전사 타입의 인물이 있는 거냐며 귀할대 정체성이 무너진 거 아니냐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교메이는 그런 조롱은 많이 받아왔기에 아무런 심적 타격이 없었고 그저 무거운 철퇴 공격으로 화답을 해줬죠. 아카야는 사실 이렇게 농담을 해대고 있지만 이제 슬슬 자신의 모든 힘을 짜내지 않으면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최대 혈기술인 파괴살 종식 청은난장광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연타 공격은 교메이의 회피 능력으로도 전부 막을 수 없는 상황. 교메이는 바이오업으로 아카자의 공격에 대응했지만 압도적으로 쏟아지는 공격에 온몸이 큰 치명상을 입게 되었죠. 그의 탄지로는 보다 못해 아카자에게 뛰어들었고 히노카미 카고라로 아카자를 공격했습니다. 아카야는 탄지로의 검술 자체는 그리 뛰어난 건 아니지만 교메이를 상대하느라 체력이 대부분 빠져버린 상태였기에 탄지로와 싸우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죠. 시노부는 교메이의 치명상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기 위해 약을 쓰고 있었지만 사실상 검사로서의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 알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탄지로는 계속해서 아카자에 뛰어들며 공격을 했지만 아카자의 파괴살 아침에 의해 전부 공격이 잃게 되었고 아카자의 펀치에 날아가 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힘이 떨어진 아카자의 주먹은 어느 정도 버틸만 했고 탄지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교메이가 모든 힘을 다 써서 체력을 다 깎아놓았으니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앞으로 아카자는 더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킬 것이기에 이 자리에서 꼭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신의 공격을 전부 다 읽어버리는 아카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갑자기 예전 아빠 탄지로가 병약했던 몸으로 거대한 식인곰을 상대해 죽이는 것이 떠올랐고 탄지로는 만물의 이치와 교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집중을 하게 되면 자신도 그의 일부분이 된 듯한 감각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어떤 강력한 적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탄지로의 모습이 매우 편안해 보였다는 걸 깨달았고 자신의 오감을 긴장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닌 완화한 상태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느끼게 되었죠. 아카야는 지금 어디에다가 한눈을 팔고 있느냐며 탄지로에게 주먹을 날렸는데 탄지로는 그 주먹을 여유롭게 피해버렸고
이후로 쏟아지는 공격들도 전부 회피해버렸습니다. 아카야는 도대체 이 자식 어떻게 된 거냐고 원래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것이냐며 놀랐는데 이후로 날아오는 탄지로의 공격이 파괴살 아침에 감지가 되지 않아 그대로 몸이 베어버리고 말았죠. 아카야는 귀살대 검사들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강해진 거냐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이번에는 도망을 간 뒤 체력을 회복한 후에 저 꼬맹이를 죽여버려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싸움에서는 교메이에게 사실상 죽음에 가까운 상처를 내놨으니 사실상 자신의 승리, 이대로 후퇴하기만 해도 큰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카자는 거창한 공격을 하는 것처럼 바닥에 주먹을 내질렀고 그 주변은 엄청난 흙먼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아카자의 공격만을 집중하고 있다가 흙먼지를 뒤로하고 도망가는 아카자를 놓치고 말았죠. 아카야는 꼴사납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귀할대 녀석들은 여럿이서 나를 상대한 거였으니 자신도 나름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냅다 안쓰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다리에 무언가가 걸리는 게 느껴졌고 반대쪽을 향해 강하게 이끌려가게 되었죠. 그쪽을 보니 교메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 자신의 쇠사슬을 날려 아카자를 붙잡은 것. 교메이는 탄지로에게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소리를 쳤고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고를 사용해 그대로 뛰어나가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겨우 교메이를 응급처치해놨는데 교메이가 다시 힘을 써버리자 당신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겨우 막아놨던 상처들이 전부 벌어져 버렸다고 했죠. 교메이는 시노부에게 나는 사실 너네 자매들을 귀할대 검사로 불러들인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너네들이 평범한 소녀로 자랐으면 했지만 결국 하나에까지 잃게 되어버렸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뒤 교메이에게 뛰어온 탄지로에게 시노부를 끝까지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너희에게는 부디 서로 의지하면서 평범한 일상에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며 의식을 잃게 되었죠. 교메이는 그렇게 가사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고 귀할대에서는 최강의 전력 교메이조차 상현의 혈교와의 싸움에서는 어려웠다는 걸 알자 모두가 침울한 상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상현 3이라는 지금껏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상현 혈기의 퇴치 거기에다가 거물급의 혈기를 되치했다는 것에 모든 주들은 의지를 다시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 뒤 탄지로는 나비저택에 시노부를 보러 갔다가 시노부가 출장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음주지 탱겐이 유각 임무에 함께 갈 귀할대원들을 구하고 있다고 해 탄지로는 그 임무를 받게 되었죠. 탄지로는 여장을 한 후에 유각에 들어가 숨어있는 혈기에 대한 정보와 행방불명된 탱겐의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자신이 있던 가게의 오일아닌 와라비메가 심상치 않은 냄새, 다른 향기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나는 피냄새를 가졌기에 탄지로로부터 의심을 사게 되었고 탄지로는 그 와라비메를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와라비메 역시 탄지로를 보고 한눈에 남자라는 것을 알았고 다분인 체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귀할대임을 뻔히 알고 있었죠. 그때 와라비메는 역으로 탄지로를 이용해 귀할대 본부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고 했는데 미모라면 자신이 있던 와라비메 남자를 매혹시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주특기였기에 탄지로같이 순진해 보인 남자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와라비메는 탄지로를 따로 방으로 불러 유혹을 하기 시작했는데 탄지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몹시 당황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방의 창문이 떨어지며 누군가가 난입했고 탄지로와 와라비메의 다소 민망해 보이는 장면을 보며 탄지로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탄지로는 시노부씨 이건 저기 그게 아니라 라고 당황했고 와라비메는 니녀는 뭐냐? 그 눈빛 질투로구나. 설마 이 꼬맹이를 좋아하기라도 하는 게냐? 라고 말했죠. 시노부는 그의 말을 더듬으며 화를 냈고 와라비메는 혈기의 모습으로 변한 뒤 너같이 키도 작고 관능적이지도 않은 추녀는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며 죽어버리라고 오비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탄지로가 시노부에게 향한 오비들을 전부 다 베어버렸고 시노부 씨에게 한 말 취소해 라고 부르셨죠. 와라비메가 혈기의 모습으로 변하자 그녀의 눈에는 상인류의 표식이 있었고 그녀는 낄낄 웃으며 나는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뿐이라며 여자는 아름다움이 가장 큰 힘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나에게는 너처럼 고약한 피냄새가 나는 여자보다 항상 향긋한 꽃향기가 나는 시노부씨가 100배나 아름다워 라고 부르셨죠. 그 말에 시노부는 순간 심장이 쿵했고 연하남의 박력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다키는 지금 사랑 노름이나 하려고 온 거냐며 솔직히 누가 와도 저 여자보단 내가 더 예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네유코가 튀어나와 다키를 좁히기 시작했죠.
네이코는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황. 아무래도 네이코는 지난 2년간 쭉 시노부에게 보살핌을 받아왔기 때문에 시노부에 대한 애착도 매우 강한 상태였습니다. 타키는 듣도 보도 못한 혈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자신이 저항을 해보려고 해도 압도적인 힘으로 계속해서 당하자 타키는 그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죠. 그때 소란을 듣고 찾아오게 된 우주이 텐겐이 뭐하고 있는 거냐며 타키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리게 되었고, 시노부 너는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느냐고 자신은 부른 적이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냥 네이코가 걱정되어서 왔다며 헛기침을 한번 했는데, 사실 그녀는 출장을 갔다 왔다가 탄지로가 유학 임무에 불려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여자에게 둘러싸여 있을 탄지로가 자꾸 상상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쫓아오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때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규타로가 텐겐에게 기습 공격을 했고, 텐겐은 반사신경으로 맞긴 했지만 규타로의 낫에 베이고 말았습니다. 텐겐은 저 녀석은 확실히 여자 혈기보다 훨씬 강한 녀석이니 조심하라고 한 뒤 그대로 호리호흡으로 뛰어나가 규타로를 공격했는데, 규타로에 피해 중독된 탱이는 점점 몸이 마비되며 신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탱이는 자신의 몸이 전부 다 마비되기 전에 규타로를 처치하기 위해 소리호흡으로 뛰어들었는데, 오빠 그 자식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 라고 소리친 다키를 보고선 왜 목이 베었는데도 수말하지 않는 거지? 라며 우아한 생각이 들었죠. 그의 탄지로는 아카자전 때 얻은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다키의 몸을 유심히 보자 두 혈기는 하나의 몸, 둘 다 목을 베어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대로 다키의 목을 다시 한번 히노카미카오라로 베어버린 뒤 텐겐과 함께 규타로를 상대했습니다. 다키는 그에 다시 자신의 목을 붙이려고 머리를 날아갔는데 네이코가 그 머리통을 발로 계속 멀리 차버리는 바람에 목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죠. 탄지로와 텐겐은 처음 함께 싸워보지만 어느새 서로에 대한 리듬을 맞추며 규타로를 압박했는데, 텐겐은 자신의 독자적인 특기로 탄지로의 리듬을 읽었고, 탄지로는 내비친 세계로 텐겐의 리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날카로운 협공으로 규타로를 베어버리게 되었는데, 규타로는 최후의 발악을 하며 사방 군대로 피해 참결을 날렸고, 탄지로 역시 그 참결에 베이며 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독이 아직 다 퍼지기 전인 지금이 기회라며 펭귄과 함께 각자의 호흡으로 규타로의 목을 베어버린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규타로와 다키의 몸은 동시에 소멸되어 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네 녀석들은 내 독에 중독되었으니 너네도 곧 죽게 될 거라며 비열하게 웃었죠. 그런데 그때 시노부가 자신의 일륜도로 탄지로와 텐겐의 엉덩이를 푹푹 찔렀고, 이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지만 이들의 마비 증세는 어느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규타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며 당황했는데, 시노부는 나는 기다릴 최고의 약사이자 독을 다루는 검사,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당신의 피를 곧바로 분석했고 해독제를 만들었다며 웃었죠. 규타로는 자신들이 완패했음을 알게 되었는데, 하지만 너네의 능력으로는 결코 상현이 도우마님부터는 이길 수 없다고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키는 특히 재수없는 여자검사, 너는 꼭 도우마님께서 노리실 거라며 그분은 여자검사라면 아주 환장을 하며 이전에도 여자검사의 저택을 습격해 모두 죽여버린 적이 있었다며 기득됐죠. 그의 시노부는 엄청나게 정색하며 그 혈기는 어디에 있지? 라고 물었지만 다키와 규타로는 어느새 소멸되어 버렸고, 시노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멘탈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그런 시노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시노부는 급 결의에 찬 표정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그들은 나비저택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한동안 시노부는 자신의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고, 탄지로는 그녀와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시노부는 자신의 방에 타마요의 고양이가 편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그 편지를 꺼내 읽었고 곧바로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했죠.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바로 만생을 학교. 시노부는 드디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언니의 원수를 만나 복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노부가 혈기인 타마요를 알게 되고 그녀에게 혈기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분명 자신의 언니 카네를 죽인 혈기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그 혈기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했기에 어떤 혈기가 언니를 죽였는지를 몰랐지만 타키가 죽어가면서 말했던 상현이 도우마라는 혈기가 확실하다는 걸 직감했죠. 이후 타마요에게 상현이 도우마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타마요는 자신의 조수인 유시로를 활용해 도우마의 위치를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도우마는 꼭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과 카나이도 죽인
강한 혈기이니만큼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혼자서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시노부는 만생을 학교에 들어갔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만생을 학교 신도들은 시노부를 보자마자 환영하며 반겼습니다. 그 주변을 보니 젊은 여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고 시노부가 다짜고짜 교주를 만나고 싶다고 하자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도우마가 새로운 아이냐며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시노부는 그를 보자마자 바로 혈기라는 것을 알았죠. 시노부는 자신의 하오리를 보여주며 너 이 하오리 기억나느냐고 물었고 도우마는 천연덕스럽게 뭐라? 그 하오리는 이전에 내가 잡아먹지 못했던 여검사의 하오리인데? 라고 웃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이성을 잃고 곧바로 뛰어가 벌레업으로 도우마를 공격했고 도우마의 몸속에 등꽃독을 주입했죠. 하지만 도우마는 잠깐 고통스러워하더니 독을 다 소화해버렸다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의 시노부가 다른 독을 조합을 한 후에 도우마에게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폐에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고 도우마의 주변에 미세한 냉기혈정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거 알았죠. 도우마는 너네 언니도 참 실력이 좋은 검사였지만 결국 이 혈기술을 뚫지 못하고 쓰러지더구나. 너네 검사들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이유지 라며 웃었고 그대로 시노부를 향해 얼음창을 소환해 날려댔습니다. 시노부는 빠르게 몸을 움직여 그 공격들을 피해내긴 했지만 호흡이 가빠지자 폐에 고통이 느껴졌고 커다란 얼음창 하나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죠. 그런데 그 순간 탄지로가 해협으로 그 얼음을 베어버리며 시노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네지코 역시 빠르게 뛰어와 도마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도마를 멀리 튕겨내버리고 시노부의 앞에 착지했죠. 시노부는 깜짝 놀라 이곳은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물었는데 탄지로는 시노부 씨의 꽃향기를 쫓아서 왔어요. 제가 당신의 향기를 찾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혼자서만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린 동료니깐요 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 말에 무척 감동을 받았고 사실 당신이 저를 쫓아줬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고마워요. 저를 위해 함께 칼춤을 쳐주세요 라고 했죠. 그때 도우마는 즐거운 재회는 끝났냐며 이제 너희들을 지옥으로 보내주겠다며 수많은 얼음창을 소환해 날렸는데 탄지로와 네이코는 여유롭게 그 공격들을 쳐냈고 탄지로는 그대로 도우마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시노부는 탄지로의 옷깃을 붙잡았고 저 혈기 주변에는 얼음 혈기술이 있어서 가까이 가면 그걸 마시게 된다고 했죠. 탄지로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거죠? 라며 곤란해했는데 그 순간 네이코가 튀어나가더니 자신의 혈기술 폭혈 시연에 도우마 주변의 얼음들을 전부 증발시켜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지금이 기회라며 뛰어가 해협으로 도우마를 공격했는데 도우마는 탄지로의 칼을 전부 여유롭게 철부채로 막아냈고 냉기열정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냥 너네들보다 훨씬 강하단다 라고 하며 탄지로를 날려버렸죠. 그 뒤 네지코 역시 도우마에게 뛰어들어 근접 전투를 했지만 도우마는 네지코의 공격까지 다 방어한 뒤 얼음 참격으로 그녀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네이코는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다시 재생시켰고 탄지로는 도우마가 아카자 이상의 강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도우마는 시노부에게 예전에 너네 언니를 잡아먹지 못했던 것 때문에 아직까지 아쉬움이 남아 공허했는데 너를 잡아먹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조롱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탄지로는 저 혈기가 바로 시노부의 언니를 살해했던 그 혈기라는 걸 알게 되었고 시노부가 극도로 분노하자 탄지로 역시 엄청난 분노가 들끓게 되었죠. 그러자 탄지로 몸속에 어떤 뜨거운 에너지가 불쑥 올라오게 되었고 지금이라면 저 혈기를 절단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지로의 이마에는 반점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대로 탄지로는 해협과 내비치는 세계로 도우마를 공격했죠. 도우마는 한껏 빨라지고 더 날카로워진 탄지로의 공격에 이곳저곳이 베어나갔는데 옆에서는 네이코 역시 각성의 힘을 사용해 보다 강해진 채술로 도우마를 좁혀버렸습니다. 도우마는 그의 이것들이 건방진 짓을 한다며 자신의 분신을 소환해 가장 전투력이 약해 보이는 시노부를 먼저 죽여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했죠. 도우마의 분신은 시노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그녀를 공격했고 탄지로와 네이코는 그런 시노부를 구하려고 했지만 도우마가 그들의 발을 묶어두며 그녀를 돕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도우마 분신의 공격에 당해 쓰러져 버리고 말았고
탄지로는 안돼! 라고 소리쳤죠. 그때 도마는 너네들도 곧 따라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의 최대의 기술 무빙 수련 보살을 시연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보살이 휘두른 주먹은 주변을 조타시켜버렸고 네이코 역시 그 주먹에 버티지 못하고 튕겨나가 정신을 잃게 되어버렸죠. 탄지로는 저 얼음보살부터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협을 시연했고 얼음보살이 날리는 주먹을 그대로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날아오는 공격까지는 미처 베어내지 못한 아찔한 상황. 탄지로는 이미 공중으로 기어오른 상황이라 그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얼음보살의 주먹이 멈췄고 얼음보살의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몸이 붕괴해갔습니다. 도마는 이게 무슨 일이지? 라며 그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시노부가 있었고 시노부는 혈기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탄지로는 시노부씨 이게 어떻게 된 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 시노부는 당신에게 혈기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당신이라면 이해해줄 거라고 믿어요 라고 했고 그대로 도마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도마는 여러가지 얼음 혈기술을 시노부에게 날렸는데 시노부는 꽃체홉 종영 피한 줄 아는 시연에 도마의 모든 공격을 슬로우 모션으로 인식했고 전부 다 피한 뒤 도마에게 접근했죠. 도마는 엄청난 스피드다 위험해 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도마는 탄지로와 네이코를 상대하며 많은 힘을 써버린 상태. 시노부는 이게 바로 카나의 언니의 검술이다 라고 하며 꽃의 호흡을 시연해 그대로 도마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시노부는 타마와 함께 했던 연구에서 인간을 혈기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혈기를 극도로 혐오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네즈코로 인해 혈기가 된다고 해도 인간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시노부는 자신의 부족한 힘을 혈기의 힘으로 보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도마의 위치를 알게 되었을 때 과감하게 약을 만들었고 자신이 완력만 생긴다면 언니의 검술인 꽃체홉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호초자매는 처음에 같이 꽃체홉을 배웠지만 완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시노부는 다른 계파의 검술을 사용했던 것, 꽃체홉의 모든 형을 깨우치고 있었죠. 탄지로는 그래도 혈가 되는 선택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저는 상관없지만 귀할 때 주들이 뭐라고 하진 않을까요? 라고 물었고 시노부는 괜찮아요. 사실 이 약은 완전히 혈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잠깐 동안만 혈가가 될 수 있는 약이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시노부를 보며 이게 말이 되냐고 당황했고 시노부는 부드럽게 웃으며 저는 천재 대단한 사람이랍니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벌써 상현의 열기 중 3마리나 잡게 된 귀살대는 귀살대 역사상 전례 없는 활약에 이번 세대에서 분명 무잔을 끝낼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고 귀살대 주들의 사기는 하늘 높이 찌르게 되었죠. 그것은 타마 역시 들떠있는 것은 마찬가지 귀살대 검사들의 수준이 그 어떤 때보다 강한 지금이 타이밍 상현의 혈기의 숫자도 많이 줄어든 지금이야말로 무잔을 격침시켜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마요는 사실 이전부터 무한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곳에 들어갈 방법까지도 전부 마련해놨었지만 함께 싸워줄 강한 동료들이 없었기에 항상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귀살대 검사인 탄지로 시노부와 친해지게 되며 귀살대의 병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자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죠. 타마요는 직접 우베야시키 당규를 만나게 되었고 무한성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에 우베야시키 당규는 모든 귀살대원들을 은밀히 모으게 되었고 최후의 결전을 위해 타마요가 알려준 장소로 가게 되었죠. 한편 무한성에 있던 무자는 연이어서 강한 상인의 혈기들이 대치당하자 사태가 심각해졌음을 알고 혈기들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모든 혈기들을 불러 모은 뒤 혈기들에게 피를 나눠주며 그들을 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한성 한 구석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고 나키메는 무잔에게 지금 귀살대 검사들이 이곳에 들이닥치게 되었다고 했죠. 무잔은 도대체 보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무한성의 결계가 뚫린 것이냐고 화를 냈고 나키메는 이 혈기술은 같은 혈기만이 뚫을 수 있는 것 누군가가 무잔님을 배신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잔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곳에 혈기들을 불러 모아놓은 상태이니 이번 기회에 귀살대 검사들을 전부 쓸어버리면 되겠다며 이쪽에는 상일 코쿠시보가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귀살대 검사들과 혈기들이 대규모로 전투를 하기 시작했고 주들은 그동안 쌓여왔던 동료들의 원한과 가족의 원한을 갚기 위해 혼신을 다해 혈기들을 베어버렸습니다. 시노부 역시 혈기들을 벌레 호흡으로 대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의 앞에 새롭게 상인육의 자리를 부여받게 된 카야쿠가 등장해 막아섰죠. 카야쿠는 시노부를 보며 오호
여자 검사인가? 난 너처럼 앙칼진 여자들이 좋더라고. 이참에 너도 혈기가 되어 내 여자가 되는 것은 어떠냐? 라고 낄낄댔습니다. 신호부는 당신처럼 저급한 사람에겐 저는 과분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반한 사람은 따로 있어서요. 라며 여유롭게 웃었죠. 카야쿠는 그렇다면 힘으로 굴복시키면 되겠다며 이 세상은 어차피 강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세상이며 나는 비로소 상인이라는 거대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죠? 라고 했고 카야쿠는 그대로 번개호흡을 시원해 시노부에게 뛰어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해호흡이 날아와 카야쿠의 공격을 튕겨내버렸고 타니로가 시노부 앞에 나가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역시 올 줄 알았다며 부드럽게 웃었고 타니로는 시노부 씨를 건드린 녀석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했죠. 카야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고 여자 앞에서 가오잡고 싶나 본데 넌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번개호흡을 시전했습니다. 그의 타니로는 내친 세계로 카야쿠가 다가올 방향을 쉽게 읽어버렸고 그대로 해호흡으로 카야쿠의 목을 베어버렸죠. 카야쿠는 이 압도적인 실력에 어이가 없었고 어떻게 상현인 자신이 무너질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신호부는 타니로 씨는 상현 3과 상현 2의 혈기까지도 대체했는데 당신 따위가 상대가 되겠나요? 라며 은근히 타니로를 자랑했죠. 그때 상현의 교코에 마위진 혈기술이 그들을 향해 날아왔고 신호부는 빠르게 타니로를 안고 그 공격을 회피했습니다. 타니로는 혼자서도 피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쑥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신호부는 타니로에게 저의 혈기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한 뒤 교코의 앞으로 갔고 교코는 피할대 검사 따위가 혼자서 자신을 상대하겠다는 거냐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시노부는 재빠르게 교코에게로 뛰어가 벌레의 호흡 공격을 했는데 교코는 다른 항아리로 이동해버리며 시노부의 공격을 피했고 계속해서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죠. 그의 탄조로는 저 녀석을 이라며 나서려고 했는데 시노부는 저에게 맡겨달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며 부드러운 미소로 정색을 했고 탄조로는 넵 이라고 하며 행동을 멈췄습니다. 시노부는 계속해서 자신의 공격을 피해 다른 항아리로 숨는 교코를 보고 혈기화된 약을 투여한 뒤 곧바로 꽃의 종형 피안주안을 시전했죠. 그러자 교코의 움직임은 프레임 단위로 보이며 그 혈기술의 비밀을 간파할 수 있었고 그대로 교코가 이동할 항아리로 다가가 교코를 베어버렸습니다. 교코는 시노부의 칼을 맞자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되었는데 몸 주변으로 강력한 등꽃독이 퍼져나갔고 팔다리가 마비가 되어버렸죠. 항상 다른 검사들을 마비시킨 뒤 죽여왔던 자신 역시 마비가 되어 이렇게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시노부는 그대로 교코의 목을 베어 처단해버렸고 타니로는 그런 시노부를 보며 물개 박수를 시전했죠. 한편 상현 산탱구는 통주 사네미와 마주치게 되었고 사이미는 곧바로 그 혈기를 베어버렸지만 한탱구는 분신으로 다시 일어나 반격을 했습니다. 그의 전부 다 목을 베어버리면 그만이라며 다시 바람의 호흡으로 공격을 했는데 한탱구의 분신은 4마리가 되며 사방에서 사네미를 공격했죠. 그러면서 한탱구는 내가 이 기술로 상현의 자리까지 올랐다며 너네들이 내 비밀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절대 나를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탱구의 공격에 몸 곳곳에 상처를 입게 된 사네미, 한탱구의 분신들은 그대로 사네미를 마무리 짓기 위해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한탱구의 분신들은 만취한 것처럼 현기증이나 비틀거리게 되었죠. 사이미는 나 역시 이 희귀혈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거든. 혈기 사냥에 가장 특화된 몸이라는 거지 라고 하며 한탱구의 분신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탱구의 본체는 따로 숨어 있었기에 자신의 에너지만 소모할 뿐 소멸되지 않는 상황. 어차피 시간만 끌면 결국 저 녀석은 과다출혈로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그림자가 들이오더니 한탱구의 본체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이미는 크하하 웃으며 결국 베고 또 베다 보니 힘이 다 떨어져 죽어버리는구나 라며 자신도 상현의 혈기를 자아냈다는 것에 몹시 만족했죠. 한편 탄지로와 시노부는 한 혈기와 마주치고 나서 엄청난 위압감에 긴장 상태에 빠졌는데 그들이 만난 것은 바로 상현일 코쿠시보 최강의 12개월 혈기였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들을 보더니 무잔의 지배를 벗어난 혈기 소녀 한 마리 그리고 인간이면서 혈기의 냄새가 나는 여자 그리고 자신의 동생 요리이치의 기거를 차고 있는 소녀라는 것에 지금껏 수백 년간 만나보지 못한 녀석들을 한 번에 만났다며 신기했죠. 타니로는 일단 저 혈기는 무척이나 강해 보이니 조심하라고 하며 그대로 해협을 시전한 뒤에 코쿠시보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역시 해호흡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건가? 라고 하며 발의 호흡으로 여유롭게 쳐냈고 니역의 해호흡은 요리이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했죠. 탄지로는 요리이치가 대체 누구지?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코쿠시보와 칼을 맞대며 공방전을 지르기 시작하자 뭔가 자신에게 없던 기억이 떠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점점 더 달의 호흡 참격의 개수를 늘려가며 탄지로를 압박했고 탄지로는 내입친 세계를 통해 피해보려고 해도 전부 다 피하지 못하며 몸 곳곳이 베이고 말았죠. 그 모습에 시노부와 네이코 역시 잠전을 했는데 네이코는 각성의 힘을 사용해 코쿠시보에게 근접해 타격을 했지만 코쿠시보 역시 내비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 공격을 전부 다 피해버리며 네이코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시노부 역시 꽃의 호흡으로 강력한 검수를 지어냈는데 그 역시도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에 막히며 튕겨 나왔고 코쿠시보는 광범위한 참격들을 주변으로 날려 점점 더 압박을 해갔죠. 시노부는 저번에 만난 도우마도 엄청나게 강한 녀석이었지만 이 녀석은 그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강적이라는 것에 어떤 수를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른 주들이 도와주러 온다고 하더라도 코쿠시보의 범위 공격은 4대1 싸움에 유리했기에 압도적인 강함으로 찍어 누르지 않고서는 승산이 없을 것 같았죠. 그때 탄지로는 반점을 이용해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올렸고 조금이나마 코쿠시보와 다시 칼을 맞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반점까지 발현한 해옥 검사를 죽이는 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비로소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해호흡에 대한 열등감을 없애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탄지로와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이 수차례 부딪혔지만 탄지로는 해호흡의 모든 형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완성된 달의 호흡에 점차 밀리며 지쳐갔습니다. 탄지로는 여기까지 와서 이 혈기 한 마리에게 막혀 무잔에게 닿지 못한다는 것에 원통했고 다시 네이코와 시노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코쿠시보에게 뛰어들었지만 그녀들 역시 상처만 입을 뿐이었죠. 코쿠시보는 역시 이것으로 역사상 최강의 검술은 달의 호흡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며 지쳐있는 탄지로에게 뛰어와 칼을 휘둘렀고 탄지로는 그 공격을 겨우 방어했지만 손에 힘이 풀려 그만 일륜도를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래도 나를 상대로 이 정도까지 버틴 검사는 처음이니 그 점은 인정해주마 잘 가라 라고 하며 탄지로를 향해 칼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엄청난 공격이 날아와 코쿠시보의 공격을 튕겨내버렸고 코쿠시보는 그대로 뒤로 쭉 밀려나 버렸죠. 엄청난 위압감을 풍기며 탄지로를 향해 걸어오는 발걸음 그 포스는 코쿠시보와 비교해봤을 때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탄지로는 그를 보며 엄청나게 놀랐고 교메이 스승님 어떻게? 라고 했죠. 아까 전 한탱구를 배워주었던 장본인 역시 교메이는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치명상을 입고 가사 상태에 빠져 있었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죽진 않았지만 이미 장기가 손상이 심해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노부가 혈기화된 약을 만들어 자신에게 투여를 하자 순간적으로 혈기의 재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에게 그 약을 투여를 했었죠. 그 뒤 교메이의 상황을 미쳐보지 못하고 무한성으로 오게 되었는데 교메이는 혈기의 재생력으로 손상된 장기들이 전부 회복이 되었고 혈기의 힘까지 가지게 되며 부활해 무한성으로 오게 된 거였습니다. 교메이는 내가 올 때까지 잘 버텨줬다. 저 녀석이 12열 중 최강 이상의 일인가? 그렇다면 이쪽도 비할 때 최강의 전력인 내가 상대하는 게 맞겠지 라고 했죠. 탄지로는 자신의 스승인 교메이가 살아왔다는 것에 너무나도 기뻤지만 상대는 너무나도 압도적인 강함을 가진 혈기였기에 상현 3의 혈기에게 당했던 교메이가 코쿠시보와 싸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노부는 교메이가 등장하자 환희에 찬 표정을 지었는데 사실상 완력이 부족해서 꽃체업을 쓰지 못하던 자신이 도마의 얼음보살까지 베어버릴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냥 인간의 몸으로도 상현 3과 비슷한 수준으로 싸웠던 교메이가 혈기의 힘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코쿠시보는 요즘 귀할대 검사들이 혈기화되는 게 트렌드인가? 하지만 너희는 반쪽짜리인 혈기, 근본적인 혈기에게는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교메이에게 여러 개의 달의 호흡 참격을 날렸습니다. 그의 교메이는 바위의 호흡을 지어난 뒤 철퇴를 붕붕 돌렸고 주변에는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 참격이 날아오자 그대로 교메이는 바위의 호흡으로 받아쳤는데 교메이의 철퇴는 참격돌을 뚫고 진격해 코쿠시보에게 닿았고 코쿠시보는 그 철퇴를 자신의 칼로 쳐냈지만 그 칼이 곧바로 부러져 버리고 말았죠. 코쿠시보는 자신의 칼은 자신의 뼈로 만들어진 일반 강철보다 더 단단한 칼인데 이렇게 맥없이 부러져 버렸다는 것에 놀랐고 저 녀석의 괴력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다시 자신의 몸으로부터 칼을 뽑아냈고 그대로 교메이에게 빠르게 접근해 칼을 휘둘렀죠. 그의 교메이는 도끼로 그 칼을 받아친 뒤 발로 코쿠시보의 복부를 걷어찼고
코코시보는 그 힘에 자신의 내장이 전부 터져버렸다는 거 알았습니다. 코코시보는 저 미친 괴력은 뭐지? 라며 부들거렸는데 교메이는 예전 승려이던 시절 아무런 수련 없이도 혈기를 맨손으로 깨버릴 정도의 괴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련을 한 이후에는 이미 인간을 초월한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혈기의 힘을 얻자 그 어떤 혈기보다도 더 강한 괴력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의 코코시보는 최대한 교메이와 직접적인 부딪힘을 피하며 혀를 찌르는 방식을 사용하려고 했고 저렇게 거대한 몸집을 가진 근육쟁이들은 내 스피드에 렉을 못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코시보가 빠르게 교메이 뒤를 잡아 공격을 해도 교메이 역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피해버렸고 코코시보를 보지도 않고 철퇴를 휘둘러 그를 날려버렸죠. 교메이는 어릴 적 시각을 잃어 다른 감각들이 극도로 발달해 있었는데 그 능력이 혈기화되어 더 상승하자 자연스럽게 내비친 세계에 도달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야 코코시보 움직임을 전부 다 읽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코코시보를 압박할 수 있었죠. 그 시점 지옥에 있던 아카자는 저거 봐. 저 녀석 내가 혈기로 만들면 코코시보까지 아작내버릴 정도의 괴물이 될 거라고 했지? 라며 곧 오게 될 코코시보나 환영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코시보는 지금까지 호흡 중에는 해호흡이나 달해호흡이 최정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데없이 바이호흡에 이렇게 당할 거라는 걸 상상조차 못했죠. 교메이는 지금껏 이 녀석이 죽여온 수많은 검사들의 영혼이 성불하지 못하고 이 녀석을 에워싸고 있다며 오늘 이 철퇴로 내 녀석을 지옥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코코시보는 교메이의 위험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예전 자신의 동생 요리치에게 패배했을 때 느꼈던 그 공포를 다시금 느낀다는 것에 엄청난 굴욕감이 치솟았죠. 그리하여 그 굴욕감을 어떻게든 씻어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귀기를 폭발시켰는데 몸에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는 것과 동시에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코코시보는 괴물의 모습으로 손을 휘저었고 그곳에는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가 날아와 폭발했죠. 코코시보는 그하하 바로 이게 진정한 파괴의 힘이구나 라고 하며 심취해 있었는데 교메이의 철퇴가 다른 쪽에서 날아와 몸을 공격했고 교메이는 그 철퇴를 힘으로 받아내며 버틸 수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자신의 힘에 심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 검사의 자존심까지 버리고 그런 모습까지 되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 들렸는데 그것은 분명 탄지로의 목소리였지만 요리치가 하는 듯한 말임을 알았죠. 탄지로는 자신도 모르게 기억 저편에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얼굴에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코코시보는 마치 요리치와 다시 마주친 듯한 기분이 들었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칼날에 비친 모습을 보자 갑자기 현타가 오기 시작했죠. 자신이 지금껏 추구하고 걸어왔던 모습은 이런 괴물 같은 모습이 아닌 언제나 고고하게 어떤 순간에도 냉정을 잃지 않고 뜨거운 검술을 구사하던 요리치의 모습, 자신이 동경했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교메이가 지금이 기회라고 외치며 바이오블 시연에 강력한 공격을 퍼붓었고 코코시보의 몸 곳곳을 전부 파괴해버렸죠. 그리고 탄지로 역시 꼭 저 혈기는 자신의 손으로 베어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이 들었기에 해외호흡으로 뛰어들어 코코시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코코시보는 해외호흡으로 달려드는 탄지로를 보고 요리치로 착각을 했고 그래 역시 너에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며 왠지 후련한 마음으로 소멸하게 되었죠. 무자는 코코시보까지 무너지게 되자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확실히 이번 세대의 귀할대 검사들은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압도적인 수명은 이 세대가 전부 늙어 죽어버릴 때까지 버텨도 아무 상관이 없었기에 예전 요리치에게 썼던 방법처럼 도망친 뒤 100년간 숨어 지내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나키메에게 지금 당장 나를 이 무한성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을 했죠. 그렇게 부자는 무한성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되었는데 주변을 보니 모든 귀할대 검사들이 부자는 둘러싸고 있는 상황. 부자는 나키메 이 멍청한 것 나만 따로 빼내야지 이것들과 함께 빼내놓으면 어떡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나키메의 옆에는 타마요가 있었고 이 혈기는 이미 제 손아귀에 넘어온 상태였답니다 라며 웃었죠. 타마요는 무한성에서 최종 결전이 시작되자 나키메를 우선적으로 찾아 나섰는데 무잔이라면 분명 언제든지 도마요가 궁리를 할지도 모르니 무한성을 먼저 뺏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마요의 혈기술은 다른 혈기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었기에 나키메에게 다가가 제압을 했고 같은 유틸계의 혈기술을 사용하는 나키메는 사실상
혈기중 무잔을 제외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타마요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죠. 타마요는 이렇게라도 당신에게 엿을 먹일 수 있으니 너무 짜릿하다며 웃었고 무잔은 그의 열이 받아 타마요를 향해 촉수를 뻗었습니다. 그러다 탄지로가 해외호흡으로 그 촉수를 베어버렸고 다른 주들도 무잔에게 사방으로 뛰어들어 각자의 호흡으로 무잔의 몸을 베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잔의 재생력은 압도적인 수준이었기에 베이자마자 곧바로 재생해버렸고 그대로 주들을 모두 촉수로 날려버리며 힘을 뽐내게 되었습니다. 귀달 때 최강의 전력이었던 교메이는 코쿠시보와의 싸움 이후에 약의 지속시간이 사라져 인간의 몸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여전히 강하긴 했지만 아까처럼 압도적인 공격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시노부는 역시나 그 방법밖에 없나? 라고 생각을 했고 시노부는 귀할 때 주들에게 플랜 B를 시행하자고 말했죠. 그의 주들은 자신들의 일륜도에 어떤 약을 바르게 되었고 다시 무잔에게로 뛰어들었는데 무잔은 그 검사들을 촉수로 쳐 날려버렸지만 몇몇의 검사에 의해 몸이 베이게 되었습니다. 무잔은 어차피 압도적인 재생력을 가지고 있고 일륜도에 베이더라도 그리 아프지 않았기에 방어에 신경을 쓰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때 시노부는 네이코 부탁해 라고 했고 네이코는 자신의 혈기술 복혈을 시전했습니다. 그러자 무잔이 방금 베인 온갖 곳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고 무잔은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지르게 되었죠. 시노부는 지금이 기회라며 공격을 퍼부으라고 소리쳤고 주들은 자신들의 공격이 효과가 있자 더욱 몰아치며 무잔의 몸을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노부는 지난 2년간 네유코를 돌봐주면서 여러가지 실험도 했었는데 네유코의 피는 특이하게도 다른 혈기의 피와 섞이지 못하며 네유코의 혈기술은 인간에게는 해가 되지 않지만 다른 혈기들의 세포를 태워버리는 힘이 있다는 걸 알자 재생력이 뛰어난 혈기에게 이 방법을 써야겠다며 네유코의 피를 약으로 만들어 소지할 수 있게끔 했고 그 공격에 누적된 상태에서 네유코가 폭발을 시키면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 방법은 성공을 했고 무잔이 고통에 발악을 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검사들을 다시 날려버렸는데 그때 탄지로가 헤어오블 시연에 뛰어왔고 네유코의 폭혈을 휘감아 공격을 했습니다. 부자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예전 자신을 베어버렸던 요리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었는데 탄지로는 순간 해외호흡 13행을 쓰게 되며 부자의 온몸을 갈갈기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요리치의 의지를 받들어 후손에게 전해주었던 카마도 가문 탄지로가 비로소 요리치의 형 코쿠시보와 마주하자 요리치의 의지가 일순간 탄지로에게 깃들게 되었고 비로소 탄지로의 미완성이었던 해외호흡이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휘감긴 복혈의 힘은 부자의 세포가 재생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부자는 그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갈갈기 베어지게 되었죠. 그때 타마요가 무잔의 모든 유편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다시 재생할 수도 있다고 소리쳤고 주들은 지금이 기회라며 떨어져 나온 무잔의 유편들을 전부 다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이런 하등한 생물들에게 내가 당하다니 라며 분개했고 시노부는 당신이 인간이 아닌 혈기로서 생각하기에 참 다행이었다고 만약 당신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수많은 약한 이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힘을 얕보지 않았을 테니 우리는 결코 당신을 퇴치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고 했죠. 그렇게 무잔이 전부 소멸하게 되자 꿈에 그리던 염원이 이루어졌다며 다들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 탄지로 역시 네이코를 안고 울다가 네이코가 탄지로를 자신에게서 떼어낸 뒤 손가락으로 시노부 쪽을 가리켰고 탄지로는 시노부 씨를 안아달라고? 라며 쑥스러운 듯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귀할 때는 무잔 퇴치 후 마지막 조합회의를 하며 지금껏 고생해준 귀할등들에게 큰 보상금을 주게 되었고 귀할 때는 해체하게 되었는데 이후 시노부는 타마요와 함께 나비저택에서 혈기가 인간이 된 약을 개발하게 되며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게 되었죠. 탄지로는 시노부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했는데 시노부는 이제 네이코도 인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사실 따로 해야 할 일을 정해놓지 않았다고 일단 예전에 살던 그 산으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간이 된 네이코가 살짝 눈치를 보더니 오빠 그냥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 그 산속보다는 여기가 훨씬 살기 좋은데? 라고 했죠. 그의 탄지로는 당황하며 그러면 너무 시노부 씨에게 민폐가 라고 했고 시노부는 전혀 민폐 아니에요. 네이코 말대로 그냥 쭉 여기서 놀러 사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래도 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시노부는 부드러운 미소로 이거 지금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만 이라고 했죠. 탄지로는 말을 더듬으며 저는 시노부 씨보다 3살이나 어리고 듬직하지도 못한데 라고 자신 없어 하자 시노부는 나이가 어린 건 어차피 제가 동안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절 더 어리게 볼 것이고 당신은 나를
몇 번이나 구해줬던 아주 듬직한 사람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시노부의 프로포즈를 흔쾌히 승낙하게 되었고 몇 년 후 그 둘은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며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아주 예쁜 딸이었고 이름은 카나오라고 짓기로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많은 분들이 시노부와 탄지로가 이어지면 카나오는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까봐 카나오를 시나리오에 등장시키지 않다가 마지막에 그들의 아이로 나오게 하며 해피엔딩을 맞게 해봤습니다. 물론 뭐 기획에는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